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호산병원에서 산모님들의 1차 진료와 분만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의 전은진이라고 합니다. 이제 다음에 설명드릴 내용은 분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분만 진행 과정은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교과서적인 내용이기는 하는데, 분만은 1기, 2기, 3기, 4기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보통 이제 산모님들이 실제 진통을 하고 아기가 나오는 과정은 분만 1기와 2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만 1기의 경우에는 자궁문이 열려서 오셨을 때, 진통이 걸려서 오셨을 때 자궁 경부가 10cm까지 다 열리게 때까지를 보통 분만 1기라고 저희가 말을 하고, 분만 2기 같은 경우에는 아기 몸이 완전히 다 나오고 난 후까지를 분만 2기라고 하고, 분만 3기는 태반이 나오고 난 후, 분만 4기는 태반이 나오고 나서 약 2시간 정도 후를 회복 기간을 지칭을 하게 됩니다. 분만 1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만 1기는 이제 잠복기, 활성기, 이행기로 나눠지는 세 단계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보통 잠복기 같은 경우는 초산일 때는 최대 24시간, 둘째, 셋째 경산이실 때는 최소 보통 12시간, 14시간 정도 소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분만 1기 중에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시기여서 이 시기에 따라서 실제 분만 시기가 많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이실 때는 뭐 바로 하루 만에 아기를 낳기도 하시지만 1박 2일이 지나서 시간이 조금 딜레이 돼서 분만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실제 제대로 좀 진통이 걸리기 때까지의 잠복기가 길어서인 경우가 많고요. 보통 잠복기인 경우는 입원을 하실 때 진통 간격 정도에 수축이 아직까지는 참을만 하고 강도가 약한 진통이 이제 오게 되는 시기가 돼서 참을만한 진통이 한 30초, 40초 지속되는 4분에서 10분 간격의 진통이 오는 시기가 잠복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진통이 참을만 하기 때문에 산모님들이 움직이시거나 뭐 TV 시청을 하시거나 음악 감상을 하시거나 하시는 게 다 가능하시고, 이때 이제 통증이 좀 확 걸리기 전에 저희가 무통분만을 시행을 하거나 이제 무통분만 그 카테터를 삽입하는 거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복기 같은 경우는 이제 둘째 때는 조금 요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뭐 둘째 산모님들은 잠복기가 크게 없이 바로 이행기로, 그 활성기로 넘어가실 수도 있고요. 보통 활성기 같은 경우는 이제 4cm 열리고 나서 자궁문이 10cm 거의 다 열릴 때까지 진통이 세게 오는 시기를 활성기라고 하는데, 이 시기는 아기가 하강하는 속도도 빠르고 자궁 경부가 열리는 속도도 아주 빨라서 실제로 무통분만을 하지 않으면 참기 어려운 통증이 시작되는 시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수축 시간이 1분 이상 지속되는 수축이 되게 되고, 보통 수축 간격도 3분에서 4분 간격으로 짧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느 자세를 하고 계셔도 대부분 진통을 참을 수 없을 만큼 좀 힘들게 되고, 그다음에 가장 빠른 진행이 되는 만큼 이때 저희가 이제 활성기가 시작이 됐다고 하면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무통분만을 이제 약이 들어가게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행기 같은 경우는 1기에서 2기로 넘어가는 시기를 이행기라고 하는데, 이때가 이제 자궁문도 다 열려 있고 아기도 골반 내로 많이 내려와 있는 시기라서 산모님들이 보통 이제 아기 머리가 산도로 많이 내려와서 이렇게 껴 있기 때문에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원장님 화장실 가고 싶은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자궁문이 거의 다 열려서 분만이 이제 임박한 시기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분만 1기가 거의 다, 자궁문이 거의 다 끝나서 그 자궁문이 다 열리고 끝이 나는 시기의 느낌이, 산모님들이 화장실 가고 싶은 느낌이 들면 이제 자궁문이 다 열렸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진통을 줄이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거는 산모님들이 편안한 자세로 이제 몸을 힘을 빼고 이제 편안하게 심호흡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저희가 이제 라마즈 호흡이라든지 여러 가지 호흡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진통이 왔을 때, 실은 진통이 있거나 없을 때 모든 경우에 좀 몸을 이렇게 충분히 이완을 하고 힘을 빼고 계시는 게 가장 좋게 되고, 그 다음에 진통이 실제로 온다 했을 때는 심호흡을 계속 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코로 들이셨다가
후 내쉬는 이런 그 심호흡 방법을 열심히 연습을 하셔야 이제 실제 진통이 왔을 때 산모님들이 몸에 힘을 빼는 그런 게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가장 라마즈 호흡이라든지 뭐 다른 호흡 방법들도 있지만 가장 산모님들이 기억하기 쉬운 방법은 복식 호흡이라 통증이 오게 되면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입으로 내쉬는 연습을 하는 복식호흡 연습을 하시게 되고, 실제로 몸에 이렇게 힘을 주고 계속 계시면서 진통을 견디시는 것보다는 몸을 충분히 이완을 하고 실제 진통이 왔을 때 계속 호흡을 하면서 근육을 풀어주고 이완을 시키는 게 통증 감통의 10% 정도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은 무통분만 하시기 전에는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고 심호흡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가끔 진통 자체가 허리로 오시는 분들도 있어서 요통부터 시작하는 통증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옆으로 편하게 누우셔서, 보통 이제 가족분만실이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이 옆에 계실 수 있어서 이때는 이제 마사지 볼이라든지 아니면 아빠 주먹으로 이렇게 허리 마사지를 해주시는 것도 도움은 됩니다. 이제 진통을 줄이는 방법 중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의학적인 방법을 쓰는 거는 무통분만이라고 하는 시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통분만은 경막외 마취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신경막 바깥으로 가느다란 카테터를 꽂아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하반신 감각을 좀 둔하게 하는 마취를 시행을 하는 거를 말을 하는데요. 통증 경감에 보통 90%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 경감이 조금 잘 안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70%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고, 보통 그 활성기 진통이 들어가서 진짜 실제로 참기 힘든 진통이 왔을 때부터 저희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임상적으로 봐서 자궁문이 꼭 사시엠이 안 열렸다 하더라도 진통이 이제 세게 오는 경우는 약을 좀 미리 저희가 투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실제 진통이 왔을 때 산모님들이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모니터라든지 진찰을 해서 활성기 진통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약을 드리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아기 쪽으로 약이 퍼진다든지 그래서 이제 산모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게 우리 애기한테 이게 약이 문제가 없겠느냐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애기한테 약이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큰 부작용은 없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렇지만 이제 약 자체 마취를 하는 거에 따라서 일시적인 저혈압이 생긴다든지, 그다음에 뭐 두통 장애가 온다든지, 그다음에 통증 완화가 이제 허리에 어떤 병변이 있으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제 통증 완화가 잘 안 된다든지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무통분만 약이 너무 오래 들어간다든지 그러게 되면 아기를 출산하시고 나셔서 이제 소변 보는 게 조금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일시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경막의 마취 자체로는 아주 큰 부작용은 없다라고 알고 계시고, 그렇지만 이제 시술을 하시기 전에 이제 담당 원장님하고 꼭 이제 상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